것 같은데, 제가 사실 사장님의 다른 인터뷰를 좀 봤어요. 네네. 저는 이제 사장님도 굉장히 브리딩이라는 거에 되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것 같았더니 인터뷰 상에서 보니 그것보다는 이제 생물용품 모두 총판, 그 다음에 직접 수입하시는 분들에게 구매를 하시는 것 같다. 구매를 하는 게 더 많으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직접 제가 뭐 총판이라던가 수입하거나 그걸 예전은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금액이 작지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직접 수입을 하면은 더 저렴하겠지만 문제는 그만큼 양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본력을 거기다가 상당 부분을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다양성이거든요. 다양한 용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하나에 치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수입하시는 분들 잘하니까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아서 그것만 깔아놓기만 해도 금액적으로 공간적으로 엄청 많은 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내가 직접 할 필요성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욕심이 살짝 있었는데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깨달아가지고 굳이 그런 부분 욕심은 안 됩니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매장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가끔가다 이제 수무샵을 꿈꾸는 분 중에 뭐 생물을 수입해야지 더 저렴하게 갖고 오니까 내가 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생물 수입부터 배우고 샵을 차리겠다고 하시는데 결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파충류 샵을 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근데 외부에서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뭔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허가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뭔가 허가도 특이하게 허가가 나올 것 같고 생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 루트를 조금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모든 자영업이 똑같듯이 뭐 어떤 매장을 낼 땐 당연히 이제 금액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카테고리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햄스터나 이런 애들을 분양하려고 그러면 이제 동물 판매 허가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건 없어요. 약간 애매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매 업종업체가 소매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소매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허가가 나는 상태고 뭐 특별히 법적으로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되거나 동물 판매 허가증을 뭐 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없어서 매장을 내는 것 자체는 그게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네요. 조건 자체는 일반 매장은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매장 위치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호명 결정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장 위치도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든 가게가 그렇듯이 뭐 충정로역 5번 출구 바로 코앞에 1분 거리 안에 역전 앞에 1층이면 좋겠지만 뭐 굳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손님들이 찾아오는 매장이다 보니까 굳이 뭐 역세권 앞에 안 가도 뭐 뒷길 쪽에 있어도 그러네요. 약간, 그건 좀 장점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번화가면 좋겠지만 뭐 뒷골목이더라도 장사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저는 뭐 파충류 매장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이 인테리어나 이런 거 역시도 이제 뭐 약간 유행하는 컨셉이 있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개성대로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오히려 자기 개성대로 하면 되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뒤에 보이시겠지만 이런 유리사육장들로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추세는 좀 유리사육장으로 좀 고급지게 하는 게 요즘 추세긴 해요. 생물방을 꾸밀 때. 사실 근데 그거는 뭐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매장은 뭐 커피숍도 다 커피숍마다 다르듯이 자기가 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용품 진열대도 그렇고 생물 키우는 공간도 그렇고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 또 특별히 뭐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그 사실 제가 서울 랩타일은 보니까 지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타 매장들을 검색을 해보니 지하에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매장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혹시 지하로 특별히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지하는요, 첫 번째 쌉니다. 가격? 절대적인 논리예요. 싸요. 가격. 첫 번째 가격이고 또 하나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따뜻하게 키워야 맞아. 돼요. 지금 여기도 되게 더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는 당연히 온도 관리에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 난방비 부분에서는 조금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단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충류를 키울 때 기본 핵심은 뭐냐면 온도, 또 그리고 환기. 저는 약간 이 환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포커스가 맺혀져 있어서 지하 같은 경우는 좀 환기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 입구 들어왔는데 정말 조금도 여기 반려동물 있다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지상에 있다 보니까 창문을 부분. 열면서 이제 환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하는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하 매장을. 그래서 저도 지상으로 올라왔고요. 하지만 뭐 지하가 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오픈하시는 반의 선택인 거고. 샵을 내야 할 때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되거나 하는 부분은 뭐 크게 없겠네요. 그냥 조금 다른 업계에 비해서 조금 편하게 오픈을 할 생각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대신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겨울철 상온에서 저희 개체들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난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객이 어떻게 오는지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일단은. 요즘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파충류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인스타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웹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보니까 또 다른 홍보 수단으로 이제 월드 랩타일 같은 그런 페스티벌 같은 거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2019년도에 월드 랩타일 페스티벌을 참가하신 걸로 제가 블로그에서 봤어요. 그래서 뭐 서울 랩타일, 뭐 아이러브 랩타일과 같은 챌린지 같은 거를 하셨던데, 혹시 어떤 계기로 여기를 이제 나가시게 되셨고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랩타일 쇼에 참여를 할 때 사실은 장사를 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랩타일 행사 쇼를 참가하면서 단 한 번도 생물을 들고 나간 적도 없고. 없으세요? 저는 이제 순수하게 가게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를 굳이 말씀드리면 자기 만족. 참여했다. 요렇게 해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아이러브 랩타일이라든가 이런 캠페인 위주로 저는 하고 있어요. 나가게 되면 항상. 모든 분들이 꼭 그러신 거는 아니죠? 그렇진 않죠. 이건 전 순수하게 자기 만족이라 이거는. 그러면 하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전후로 바뀌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셨을까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가시는 분들 거기서 열심히 돈 써가면서 했는데요. 물론 제가 못한 것도 있는데 그냥 저는 사실 그냥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아이러브 랩타일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뭐 이렇게 여기 자기 만족. 페스티벌 하게 되면 해외 분들도 많이 보시나요? 해외에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해외 농장에서도 이제 거래처들을 잡아야 되니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직은 좀 작죠.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 혹은 일본, 혹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랩타일 쇼가 전 세계적으로 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들 가시는데, 국내는 아직까지는 약간 저희들끼리 하는 뉘앙스가 좀 강하죠. 그래서 그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랩타일 쇼를 준비하는 분들이 해외 유명한 브리더라든가 농장, 업체들을 초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또 이 블로그에서 서울 랩타일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물론 생물들이 다양하다, 뭐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찾는 랩타일 그런 종류보다는 되게 희귀한, 정말로 희귀 동물 중에 희귀한 동물을 좀 많이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로 언급이 많이 되는 게 바로 그 용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다. 뭐 물그릇장, 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혹시 그런 거를 고르실 때 뭐 좀 보시는 조건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세요? 첫 번째 조건은요, 니 거 내 거가 어디서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갖고 오자는 주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갖고 올 때 기본적으로 잘 판매될 만한 것도 갖고 오지만, 대신에 또 하나가 이게 있으면은 쓸만한데 막상 돈 주고 사긴 애매한 그런 용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다 갖고 와요.
아, 그냥 정말 네. 어떤 뭐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죠. 그냥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파충류용품이 수입도 좀 품목수도 좀 적었고 국내 생산도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체 브랜드들도 생겼고요. 네. 파충류용품 브랜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입되는 품목 리스트도 많이 늘고 있어서 사실 그거 갖추기도 만만치가 않아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제가 꼭 필요하다가 느끼는 거는 자체 개발을 살짝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면 네.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초반에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이거 많이 공부했어 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샵을 차리면서 할 수 있는 실수라던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샵을 처음 오픈을 하시게 되면 저희 나라가 이제 4계절들이 있듯이 온도, 습도가 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변수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용품 쪽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생물 쪽 같은 경우는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게 계절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요. 매장마다 가게마다 다르고 그 변수를 이제 빨리 캐치를 하셔서 겨울철에 습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습도를 확 올려주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좀 대응을 그때그때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가게에서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또 이 파충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예를 들어 내가 샵을 내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개체들을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똑 보는데 이 파충류 안에서도 나름 그 해마다 트렌드 비슷한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있죠. 예. 그러면 나는 이런 이상을 꿈꿨는데 실제로 판매되거나 시장성으로 따졌을 땐 다른 아이들이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비록 거북이를 좋아해서 거북이를 메인으로 매장에 쫙 놨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뱀이 더 잘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의도랑 나는 거북이 매니아인데 우리 매장은 희한하게 몇 마리 안 갖다 놨는데 뱀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 그러면은 당연히 뱀으로 갈아타야죠. 거북이를 유지를 하겠지만 고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뭐 내가 좋아한다고 다 남들도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사실 생물 같은 경우는 좀 유리 있게 자기만의 그 뚜렷한 그 캐릭터가 되는 생물은 꼭 가져가야 되지만 그거 말고 고객분들이 산다고 그러면 갖다 놔야죠. 그럼 이거 진짜 데려와야죠. 되게 가벼운 질문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문가 이게 뭐 거북이 전문가라고 해도 다른 파충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은 후에 샵을 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게 어차피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완벽하게 알고서 파충류 샵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새로운 생물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건 하면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굳이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제 하는 방법이 있다. 최소한의 이제 뭐 거북이라든가 기본은 다 아시고 하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잘못되니까 개체들이 전부 다. 개체들이.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것과 샵에서 키우는 게 다른 게 마리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 집에서는 한두 마리인데 매장에서는 100~200마리 뭐 많게는 뭐 1000마리 이상도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을 한 번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쌓는 게 핵심이죠, 사실은. 이렇게 들으니까 1~2년 갖고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고 사실. 혹시 조금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약간 경험 후에 샵을 내는 게 좀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샵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소 1년 정도는 집에서 파충류를 키우면서 내가 얘를 그래도 4계절을 무사히 넘길 정도는 된다.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이라서 돈을 어쨌든 연끝을 모아가지고 차리게 되는 건데 파충류처럼 자영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걸 뭐 쉽게 뭐 덜커덕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파충류라 그러면은 블루오션처럼 보여가지고 사실 그래요. 옆에서 보면은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뭐 옆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래 뭐 이러는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나 뭐 저희 건물에 있는 다른 치킨집이나 파충류 샵을 한 저나 뭐 전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파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포인트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파충류를 파충류 샵을 운영하실 때 혹은 이 희귀동물 산업에 하실 때 가장 문제되는 이제 법적인 얘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내용